안녕하세요, 개편입니다. 이 좋은 날씨가 참 무색하게 느껴집니다.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밖에 사람이 안 돌아다녀. 이게 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지? 지금쯤이면은 좀 꺾여야 되는데 꺾이질 않네요. 기약 없는 기다림이 시작된 것 같아요. 안타깝습니다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요, 우리 자영업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. 자영업은 크게는 좀 두 분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. 프랜차이즈냐 개인이냐. 근데 어쨌든 큰 방향성은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직장 일이 싫어서 창업하신 분도 있고, 내 능력을 한번 살려보고자 쪽으로 자영업의 전선으로 뛰어드신 분도 있겠고, 과연 이 자영업의 미래가 20년, 30년 뒤에 50년? 제가 뭐 학자는 아니지만 감히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 자영업은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거다. 왜냐?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. 시스템이 있거든요. 온라인에서 아무리 로켓 배송으로 빠르게 손님한테 물건을 갖다 준다고 해도 바로 옆에 3분 만에 들러서 살 수 있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. 기대하는 품목과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. 우리는 즉각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판매를 하든가. 근데 온라인몰에선 그게 아니잖아요. 소비자들의 즉각적으로 사고 싶은 구매 욕구를 온라인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, 우리 자영업이 채울 수 있는 게 서로 다르다는 거죠. 물론 타격은 있을 수 있어요. 그렇다고 자영업자 수가 줄어들 만큼은 아닐 거다. 또 왜 자영업자 수가 줄지 않을 것 같냐면요, 대기업이 생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. 누구나 취직하고 싶은 기업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. 삼성 같은 회사가 우리나라에 한 5개가 있다고 해볼게요. 과연 자영업자 수가 지금처럼 늘까요? 그렇지 않다고 봐요. 자영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적어질 뿐더러 할 일이 많아지니까 더 질 좋은 직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자영업으로는 전환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어쨌든 대기업이 만들어지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보니까 자영업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다.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자영업의 미래가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. 하지만 밝지 않다고 해서 나쁘다는 거는 아니에요. 그럭저럭 쉽게 말해서 우리 먹고 사는 정도는 계속 될 거라고 봐요. 다만 예전에 어서오세요. 우리 자영업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해서 안 좋은 거는 아니다. 어차피 이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안 되면 더 이상 늘지 않아요. 그거는 누가 강제적으로 창업해라 마라 아무리 지시를 하고 명령을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. 우리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은 돈이 안 될 것 같으면 알아서 안 하고, 될 것 같으면 알아서 합니다. 이게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영업을 창업하는 게 낫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식을 하면 당연히 자영업자 수가 늘어나게 될 거고, 자영업보다는 직장에 취직하는 게 월급이 더 많다, 삶의 질이 높아진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연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취직을 합니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 자영업자 수가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뭐 1위다 2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, 이 말인즉 직장에 취직하는 것보다 자영업이 낫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. 누가 등 떠미는 건 아니잖아요. 뭐 간혹 언론이나 뭐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자영업으로 내몰리는 사장님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잖아요. 내몰리는 건 아니거든요. 다른데 취직할 수 있는데 취직하는 것보다 자영업이 낫다라고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내몰려 보이는 거지, 아니에요.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. 맞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선택을 한 거고, 저도 회사를 그만두게 되고 다른데 취직을 할 수 있었지만 안 했단 말이죠. 그거는 제 자유의지 때문에 창업을 한 겁니다. 그래서 내몰린다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것 같고요. 자영업자 수가 지금 700만 정도 돼요. 한 1000만 뭐 이렇게 넘어가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. 다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뭐랄까 더 이상 발전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긴 하겠지만, 우리 개개인으로서는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. 자기 발전하려고 편의점 하시는 분은 잘 안 계시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될 건 없다. 다만 이제 사회적으로 성장이 더뎌지거나 발전이 좀 정체되는 현상은 생기겠죠. 물론 그것도 안타깝죠. 하지만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연구를 하고 개발을 하는 직업을 구해야겠다? 과연 그런 분이 몇이나 되실까요? 그렇지 않단 말이죠. 내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더 필요한 것들을 돈 벌기 위한 행위들을 함으로써 전반적으로 나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이익을 본다. 서로 발전하게 된다. 경쟁 속에서.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이 늘어나면 안 좋은 측면이 분명 발생이 되겠죠.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런 걸 어떻게 해?
취직을 하면 자영업보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. 그냥 이런 생각이 들면 당연히 자영업으로 넘어가겠죠. 이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. 누가 강제적으로 야 너 자영업 하지 말고 취직해 할 수 있나요? 그럴 수 없죠. 모르죠. 뭐 국가에서 정책으로 자영업에 대한 살짝 규제를 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. 강제로 자영업이 안 좋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. 인식뿐만 아니고 실제 주머니 사정도 취직하는 게 더 좋다면 당연히 취직을 하게 되겠죠. 그래서 우리 자영업의 미래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다. 하지만 더 늘어날 수도 있다. 기업이 생기지 않는 구조 속에서는 삼성 같은 게 몇 개 더 생기면 우리나라 엄청 발전할 겁니다. 진짜 세계에서 탑5 안에 들어갈 거예요. 근데 쉽지는 않죠. 점점 뭐랄까 돈 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상속세 같은 것도 많이 국가에서 뺏어가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기업들이 사라지고 자영업이 생기겠죠. 또 그 중에서 자영업 중에서도 엄청 큰 대기업 맘먹는 자영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, 지금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. 점점 커가고 있잖아요. 대기업화 돼가잖아요. 그러면 분명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더 이상 크지 못할 겁니다. 그렇게 돼 있어요. 우리는 안타깝고요. 그런 인식들이 바로 우리들을 자영업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취직해서 내가 또 언제 명예퇴직 당할지 모르고 이런 불안감 속에서 과연 진짜 좋은 회사 아니고서는 누가 취직을 하려고 할까? 특히 지금 저희 나이 또래 40 전후, 많게는 40 후반 그 정도 되면은 회의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. 인생에 대한 전환점을 한 번쯤 도모하려고 하시는 분도 많고, 내가 과연 이대로 60살까지 70살까지 이 똑같은 월급에 과연 내 인생을 바쳐야 되나? 그러면 내 가족들, 우리 아이들, 우리 와이프, 부모님 모시고 내가 과연 영원히 살 수 있을까? 이 돈으로?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이것뿐인가? 뭔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? 도전의식도 생기게 되고, 신체적으로 40대가 되면서 많이 변화가 오잖아요. 저도 느낍니다. 허리도 아파지고 혀도 잘 꼬이고 살짝 치매기도 오는 것 같고 시력도 안 좋아지고 어쩔 때는 귀도 잘 안 들리는 것 같아. 아무튼 이렇게 신체적으로 변화가 오면서 심적으로도 변화가 오는 시기인 것 같아요. 우리 나이 또래가. 지금 제 나이 정도면 직장에서 과장, 차장, 빠르신 분들은 뭐 부장까지도 계시겠죠? 요렇게 직급이 관리자로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눈이 조금씩 떠집니다. 예전에는 한 부서에서 한 분야에만 업무를 하다가 조금 더 관리적인 차원에서 시야가 넓어지면서 나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?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는 못해봤던, 생각지 못했던 것들이 보입니다. 그게 바로 성숙한다는 거겠죠. 또 마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 때쯤에 회사를 그만두게 돼가지고 그게 맞물렸던 거예요. 타이밍이. 살짝 직업에 대한 고민이 생기면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내 미래에 대한 고민이 이제 추가가 되면서, 그래 이참에 자영업을 한번 해보자. 나도 이렇게 된 거예요. 내 사업을 해보자. 처음부터 아예 직장을 안 들어가고 사업만 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직장에 대한 로망이 있을 거예요. 반대로 직장 근무만 하셨던 분들은 내 사업에 대한 열망이 있고, 다 그런 거죠.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죠. 근데 뭐가 좋다 나쁘다는 말할 수 없죠. 다 장단점이 있는 거니까. 그 사람이 개개인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거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는 것 같은데, 다시 돌아와서 우리 자영업의 미래가 현재로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인 구조가 큰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기 전에는 계속 늘어날 거다. 자영업 수가. 자영업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속 늘어날 거다. 안타까운 거죠. 그리고 또 이 자영업은 직장보다 더 치열하거든요. 왜냐? 일단 투자 비용이 들어가니까. 직장에 내 돈 투자하면서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. 5천만 원 투자하면서 내가 어디 대리로 취직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. 그럼 너 죽고 나 죽고입니다. 그 동료들끼리도 겉으로는 웃을지 몰라도 서로 경쟁이 붙어가지고, 왜? 내 돈 5천만 원 날리게 되거든, 나 잘리면. 그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더 전쟁터로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, 그런 면에서 보면 직장이 참 편하죠. 아무리 빡세도 내 돈 날리지는 않거든. 대신에 또 좋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또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고, 자영업도 마찬가지예요. 좋은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노력, 즉 돈이 필요하고, 또 인맥도 때로는 필요하고, 대신에 직장에서는, 웬만한 직장에서는 그냥 중간 정도만 가면 잘리진 않잖아요. 근데 자영업은 그렇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거예요. 옆에 매장을 죽여야 내가 살 수 있어요. 그게 자영업이에요. 근데 직장에서는 죽이지는 않아도 되잖아요. 같이 갈 수도 있고, 조금의 경쟁은 물론 있을 수 있지. 근데 상대방을 죽이면서까지 올라가진 않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요,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었어. 어떤 회사든 인건비로 책정이 돼 있는 예산이 있단 말이죠.
1000만 원이야. 3명한테 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미리 정해져 있어요, 직장에서. 그리고 1000만 원으로 니네들 능력만큼 줄 테니까 알아서 경쟁해.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면 한 명은 500 가져가고 500, 300, 200 이렇게 가져가게 돼 있어요. 이런 게 바로 자영업의 현실이라는 거예요. 가져갈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어요, 미리. 자영업은 그래요. 손님들의 주머니 사정은 이미 정해져 있어. 우리 동네에서 10,000명의 주민이 한 달에 소비하는 지출 금액은 정해져 있단 말이죠. 10억이라고 해볼게요. 그 10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. 왜 이런 거 있죠? 해변가에서 모래성 쌓기 이런 거 있죠. 가져가는 거. 여기서 한번 한 명이 땡기고 또 그 다음 사람이 모래 파고 그 다음 사람이 가져가고, 이거예요. 능력만큼 가져가는 겁니다, 자영업은. 근데 직장에서는 그러진 않잖아요. 평균으로 주어지는 월급이라는 게 있잖아. 기본급이라는 게 있잖아. 왜 여기까지 왔지? 자영업의 미래를 얘기하다가 직장과 자영업의 차이점을 얘기하고 있네. 아무튼 자영업은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없어질 수는 없다. 그리고 아무리 지금 온라인몰이 대세로 떠오른다고 해도 자영업이 지금보다 많이 막 줄어들고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. 그래서 예전처럼 자영업이 한창 붐을 이룰 때 90년도 초반 2000년대 이럴 때보다는 상대적으로 월 수익이 적어질지는 모르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창업하려는 사람의 수가 크게 줄 것 같지는 않다. 오히려 늘면 늘지,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오늘 이런저런 얘기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영업에 대한 미래입니다. 그래서 기왕에 창업을 하실 거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는 마음이고요. 우선은 취직을 좋은 곳에 할 수 있는 분들이면은 취직을 하세요. 그게 제일 좋습니다. 하지만 마땅히 들어갈 곳이 없는 분들, 이런 분들은 그동안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을 겁니다. 그리고 내가 그나마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뭔지를 캐치하셔서 자영업에 뛰어드시면,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이 자영업에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보다 많은,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, 제 영상에 조회수가 왜 안 나오는지 알아요? 진짜 닥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내용들이에요. 그러니까 댓글로 공감해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, 겪어보신 분들, 당해보거나 이미 실패를 해보신 분들, 성공을 해보신 분들, 그렇기 때문에 소수예요. 그 소수의 분들만 제 영상에 공감을 해주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공감을 못 하십니다. 누구나 듣기 좋은 내용이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제 영상은 그렇지 않거든요.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지극히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겪고 있는 얘기, 겪었던 얘기, 앞으로 겪을 얘기, 그 얘기만 합니다. 물론 중간중간에 살짝 MSG가 첨부되긴 해요. 그거는 저도 모르게 이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건데, 크게 지적받을 만큼의 MSG는 없어요,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. 그래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랄까, 실제로 현실에서 저처럼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진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말이에요.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결론은 구독 눌러달라는 겁니다. 그리고 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몇 달째 유튜브 수익 안 들어와요. 꽤 됐어요. 몇 가지 사회적인 이슈를 다뤘던 영상들 때문에 제재가 들어온 것 같아요. 근데 그런 수익을 떠나서 저는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얘기를 전달할 수 있고 봐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꾸준히 촬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조금 약한 소리를 하자면, 저의 이런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은 구독과 좋아요밖에 없거든요.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고요. 앞으로도 저는 이 자영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가는 게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지 계속 고민할 겁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